안녕하세요. 백다마TV의 백송호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올리는데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주가는 과연 이대로 계속 오를 것인가 아니면은 2차 하락을 맞이할 것인가 입니다. 저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000을 다시 돌파를 하면서 국내 증시는 뭐 사실 코로나 이전으로 원상복구가 되었죠. 사실 2000이라는 포인트가 저는 이렇게 빠르게 다시 올 거라고는 전혀 상상을 하지 못했는데 1500대까지 폭락했던 증시가 거의 한 2달 만에 2개월 정도 만에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현재 전 세계 주식시장 중에서 이 코로나 이전의 주가로 회복된 나라는 아마도 미국의 나스닥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밖에 없을 텐데 유럽이나 뭐 일본, 미국의 다우 지수라든지 뭐 많이 회복이 됐기는 했지만 여전히 뭐 연초 대비로 따져 보면 1-20% 정도 하락해 있는 상황이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주가 회복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이렇게 빨리 지수가 좀 회복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을 좀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는 역시나 굉장히 뛰어났던 이 코로나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이 코로나에 대한 대응이 좋았다라고 정말 많은 나라에서 뭐 극찬을 할 정도로, 그래서 뭐 K 방역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나올 정도로 대응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진단 키트와 뭐 치료제 등의 이슈가 있는 이 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굉장히 높았고요. 또 이 언택트라는 새로운 테마가 생기면서 이 관련 기업의 주가 역시 굉장히 큰 상승을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제로금리의 정책에 따른 굉장히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이 공매도가 금지가 되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이 주식 투자 열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이 엄청난 유동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바이오와 언택트 관련 기업의 주가가 정말 어느 정도 올랐는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코스피 시장의 이 시가총액 순서를 좀 보면 상위 10개 기업들 중에서 바이오 관련 기업이 2개, 그리고 언택트 관련 기업이 2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엄청난 상승률이 있었기 때문에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무려 6개 종목이 어떤 테마로 인해서 상승한 그런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기업들의 PER을 살펴보면 정말로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엄청난 수준의 PER 수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고평가됐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또 그만큼 또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또 높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좀 살펴보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 때 14만 원대까지 하락했던 주가가 24만 원까지 상승을 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13만 원대에서 26만 원으로, 셀트리온도 14만 원에서 21만 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37만 원대에서 61만 원으로, 이렇게 대부분 코로나와 관련된 어떤 테마가 형성된 기업의 주식은 거의 2배 가까이 오르는 그런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바이오 기업의 이 주가 상승률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를 좀 하나 더 살펴보면 이 코스피의 전체 PER과 이제 바이오의 이 전체 PER 상승률을 좀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올해 초 코스피의 PER은 17배였어요. 그리고 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PER은 82배였고요. 그리고 5월 27일 기준 코스피의 PER은 19배, 그리고 바이오의 PER은 102배입니다. 그만큼 이 바이오 기업의 주가가 정말로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고, 코스피의 PER이 상승한 것은 사실 좀 일시적으로 기업들의 매출이 하락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이 PER이 좀 오르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 PER이 구성되는 요소를 보면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누기 때문에 이 순이익이 좀 낮아지면서 PER이 올라가게 된 것이다라는 분석이 더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이오 기업의 PER은 이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PER이 오른 것이고요. 그만큼 바이오 기업과 그리고 언택트 관련 기업의 주가에는 뭐 거품의 요소도 그만큼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반면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삼성과 이 현대자동차의 주가 움직임을 좀 보면 앞서 보여드린 바이오와 언택트와 좀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조금 지루한 그런 주가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뭐 당연하겠지만 이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로 주가가 회복된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많이 오른 거다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코스피 지수가 더 상승을 하려면 어떤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되는가를 좀 살펴보면, 뭐 계속적으로 이 바이오와 언택트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같은 상승률로 계속 올라준다라면은 이 지수도 더 올라가겠죠. 하지만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상당할 거라서 그 차익 실현 매물을 이겨내고 더 상승하기에는 조금 벅찬 수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왜냐면 지금 나스닥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그러한 모습이 좀 나오는 거 보면은 결국에는 이 수출주가 원상복구되는 수준으로 상승이 돼야 결국에는 이 전체 지수도 끌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수출주가 원상복구가 되려면은 여러 가지 좀 조건이 있을 텐데, 뭐 당연하지만 일단 코로나 종식돼야 됩니다. 그리고 종식이 되면 당연히 경제 재개가 될 거고요. 현재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높고 실제로 유럽, 미국,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경제 재개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현재 주가 수준까지는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직까지는 순수하게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거지 완전히 정상적으로 이 경제 재개가 100% 됐다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죠. 그렇다면 이 100% 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를 보면 저는 관광이 완전히 재개되는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과 같이 자유롭게 여행을 가고 오고 하는 날이 다시 와야 완전하게 코로나를 극복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그래야지만이 수출을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에 대한 수요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은 제가 봤을 때 걸림돌들이 조금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걸림돌이 어떤 것이냐를 좀 보면, 첫 번째는 이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굉장히 또 빠르게 상승을 하면서 제2의 확산, 그리고 수도권 팬데믹,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계속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고 장기화로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관광과 항공산업의 몰락은 불보듯이 뻔한 일이고요. 그리고 또 최근 뭐 브라질이라든지 그리고 뭐 인도, 이런 국가들의 코로나 확산세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러한 신흥 국가들의 코로나 리스크로 인한 국가 부도 사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위험 요소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한 2달 정도 만에 다 종식이 되면 일시적으로 어떤 실업률이 높아졌던 게 100% 다시 복구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은 그러한 부분에서 다시 온전하게 치유를 한 상태로 복구가 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시끄럽죠. 홍콩의 보안법 때문에. 뭐 미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그 이슈를 중국으로 돌리려고 할 것이고, 그 원인을 또 중국 역시도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이 두 국가 간의 싸움은 쉽게 종식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방적으로 중국이 그냥 백기를 들어야지만이 종식이 될 텐데, 중국이 그러한 움직임으로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게, 미국 편을 들든 아니면 중국 편을 들든 수출을 주로 하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그 어느 한 나라로부터는 결국에는 무역 측면에서의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몇 년 전에 그러한 모습을 사드 문제로 인해서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 번은 겪어봤기 때문에 뭐가 됐든 이 단순히 이 두 국가 간의 무역 분쟁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결코 호재가 아니다라는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염려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반세계화 움직임입니다. 그동안 세계화로 인해서 이 무역, 교역에 대한 그 폭이 굉장히 커졌고 높아졌고, 하지만 지금은 그 반대의 움직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은 뭐 무역 전쟁과 마찬가지로 수출을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결코 달가운 일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아직까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가 이제 다 종식이 되겠다, 그런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게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조심스러운 투자 전략을 세우고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의 결론은 결국 뭐 세상은 뭐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거나 완벽한 치료제 혹은 완벽한 백신이 나와야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원상복구가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 코로나가 장기전이다라는 사실을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인지하는 그 날이 온다라면은 그것은 아마도 이 대공황이 시작이 되는 그런 날이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을 좀 하게 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사견은 코로나가 쉽게 종식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저는 그렇게 사실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내에 다시 한번 좀 위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위기가 오면은 이번에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잡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오늘 내용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